안녕하세요. 김정진 작가의 희곡 15분간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15분간. 등장인물 석사란 청년 실업가, 김진원 비평가, 설가정 부호의 미망인, 염호애 석사란의 애인, 노수전 모 은행원. 시대 현대, 계절 초동의 오후, 장소 경성, 무대 어떤 청년 실업가의 응접실과 서실로 겸용하는 한 실내 광경. 무대 정면에는 벽 위에 초상화 액자가 걸려 있고 그 밑에 조금 벽을 띄어서 대형의 목재 시계와 그 좌편으로 장형 긴 안락 의자가 있다. 실내 양편 구석에는 삼방형 탁자와 그 위에는 고불상, 고려자기, 석재시계 등이 놓여 있고 우편에는 불을 피우지 아니한 소형 난로와 무대 중앙에 조금 우편으로 당긴 듯한 처소에 원형 테이블과 그 위에 탁상전화 양장부, 잉크 스탠드, 잿더리 등이 놓여 있으며 테이블 주위에는 네다섯 개의 의자가 버려 섰다. 무대 좌편은 현관으로 직통하는 출입구가 있고 우편에는 침실로 통하는 도어가 닫힌 채로 있다. 실내 장식은 사치했다고 일컫기는 어렵지만 값싸고 번지르한 서양 가구를 버려놓아서 될 수 있으면 부호의 생활을 모방하려는 주인의 허영 생활의 내면이 엿보인다. 막이 열리면 모닝코트를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석사라니 테이블 위에 상체를 구부리고 장부를 뒤적거리다가 덮어 치워놓고 잿더리에 놓였던 여송연을 다시 붙여물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얼굴에 만족한 빛을 띄우며 실내를 거닌다. 석사란. 한영 신탁도 내일이면 완전히 성립이 될 터이지. 시골 주주들이 제 아무리 주권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든지 나의 수단으로 좌우할 수가 있어. 그 중에 몇 사람쯤은 전무취체의 지위를 운동하는 자는 있을 테지만 나한테 유력한 투표를 해줄 기특한 생원님도 적지 아니할 테니까 전무야 설마 다른 놈의 수중으로는 가지 아니할 테지. 하지만 또 알 수 없어. 공연히 속살거리는 놈이 있다가는 의외의 낭패를 당할는지도 몰라. 만일 그렇게 되면 최후의 수단을 또 쓰지. 설가정에게 또 몇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뭐. 여간 설가정에게는 당분간 모든 전력을 다해서라도 내 신변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잘 속여둬야 될 텐데. 이때 탁상에 놓였던 전화기가 신호를 울린다. 석사라는 급히 전화 앞으로 가서 수화기를 떼어들며 네, 어디요?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듯이. 아, 가정씨세요? 네, 네.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아유,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게 뭐 다른 여자가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후부터는 모든 손을 다 사절하고 가정씨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네, 곧 오십시오. 석사란이 말을 마치고 수화기를 놓으려 할 때 하녀가 좌편 문으로 들어오며 명함을 드린다. 손님이 오셨는데요. 석은 조금 불쾌한 빛을 띠며 명함을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린다. 왜 아까 내가 일렀잖아. 오후부터는 누가 오든지 남자는 다 사절하라고 말이야.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웬 말썽꾼이 왔구만. 다시 하녀를 쳐다보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있다고 그랬어? 하녀 머뭇머뭇하며 대답을 못하다가 말씀을 여쭐 새 없이 현관으로 버럭버럭 올라오시는 걸 어쩔 수가 있어야지요. 뒤를 돌아다 본다. 좌편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머리를 길게 길러내리고 그 위에는 괴상한 토이기 모자를 눌러쓰고 구지레한 회색 양복을 입은 김진원이가
서양식 골통대를 비스듬히 물고 활발하게 들어온다. 석은 앉은 채로 그 편을 향하며 깜짝 놀라다가 다시 얼굴빛을 웃는 낯으로 고치며 의자에서 일어선다. 김진원. 여보게, 난 어느 때든지 안내도 없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응당 오늘도 용서를 하겠지? 석사란 앞으로 걸어가며 손을 내밀어 서로 악수한다. 이게 얼마만인가? 어서 들어오시게. 오늘은 자네에게 치하를 하러 왔네. 자네가 밤낮으로 떠들고 돌아다니던 한양 신탁인지 짠탁인지 하는 것도 내일이 주주총회라면서 하여간 자네 인생관으로는 물론 성공일세 그려. 김은 테이블 앞으로 가서 석과 마주 앉는다. 그렇지, 성공이지. 우리가 만난 지 참 꽤 오래됐네. 요전에 청량사에서 잠깐 만나고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지? 그래, 재미가 어떤가? 요새도 무던히 굳세게 쓰대 그려. 쓰지. 어느 때까지든지 쓰지. 난 그걸 내 생명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나는 항상 자네 그 쓰는 힘에는 탄복을 하네. 지금도 한 방을 단단히 맞았네만 자네 그 힘있고도 여전하대 그려. 근데 이번 일은 참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현재 그런 종류의 회사 중에는 가장 충실한 자본의 힘을 가졌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재계 공황을 부르짖는 이때에 200만 원의 큰 회사에서 조금도 누락이 없이 50만 원이라는 불입금이 어쨌든지 일주일 이내에 다 모였네 그려. 내가 하고 나서도 지금 다시 생각하면 한 기적이야. 기적? 그렇지. 석사란 하녀를 쳐다보며 저 차 좀 따뜻하게 해와. 하녀 네 대답하고 좌편 출입구로 나간다. 자네들이라 하면 혹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새 소위 예술가라는 특수부락에 있는 양반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만 가지고 기적이라고 떠들대마는 이번에 내 사업 같은 것은 참 눈앞에서 현저히 보이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 김진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그런 것도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밥이라는 참된 물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것들이 이 수천 원이나 수만 원을 들여가며 물거품보다 더 허한 자네 그 거짓말을 사가지고 신탁회사니 주식회사니 하고 떠드는 걸 보면 그것도 이 세상에서 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자네 그 소위 기적이라는 것은 정거장이나 연초공장에서 수없이 부는 그 기적 소리만도 못한 거야. 공장에서 부는 기적 소리는 뒤하는 소리나 나지. 지금 자네가 말한 기적은 며칠 안에 현실이라는 무거운 껍질 속에서 냄새도 안 나면서 썩어질 걸세. 석사란 감정이 벼랑간 흥분된 모양으로 얼굴빛을 붉히며 자네는 모든 걸 극단에서 극단까지 억지로 끌어다가 붙이니까 항상 그런 몰이해한 비평이 나오는 거야.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자네 논조처럼 그렇게 용이하게 모든 것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야. 결국 어느 때든지 허위라는 그런 불철저한 근거를 가지고는 생활을 만족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성공이라는 것도 없을 것일세. 그러게 말이야. 자네가 이번에 만들었다는 신탁회사의 그 설계라는 것이 결국 한 허위의 뭉텅이란 말이야. 그 속에는 어떤 어리석은 팔싹둥이는 속일 만한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나만 그게 어느 때까지 그 어수룩한 탈을 쓰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또 모르지. 5, 6월에도 우박이 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변칙이 계속된다고 하면 자네의 그 허위 뭉텅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겠지. 석사란 감정이 더욱 흥분된 모양으로 음성이 높아지며 어조가 힘있게 나온다. 그럼 자네는 이 사회 경제운동이라는 걸 전부 부인한다는 말이야? 아니, 전부를 부인한다는 건 아니야. 밥을 먹으려면 쌀을 구해야 되겠지.
옷을 입으려면 거기 적당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의미의 경제 운동이 있다면 물론 긍정하네. 근데 요새 조선서 떠드는 소위 경제가라는 양반들은 밥의 원료를 강철이나 차돌 같은 것으로 하려니까 소화가 어디 돼야 말이지. 이때 하녀는 서양 답안에 커피 찻종을 놓아들고 와서 김과 석 앞에 나누어 놓고 나간다. 김진원, 찻종을 들어 조금 마시다가 상을 찡그리며 찻종을 도로 놓는다. 여보게, 이거야말로 참 내게는 쌀 대신에 강철일세 그려. 내게는 이렇게 달짝지근한 커피보다 얼큰한 술 한 잔을 주게 그려. 나는 양복은 입고 있네마는 역시 큼직한 노주전자의 약주술이 적당하이. 하녀는 좌편 출입구로 향하다가 흘끗 돌아보고 웃으며 나간다. 석사란 감정이 아직도 융해되지 못한 모양으로 있다가 술? 술은 요 다음 기회에 먹지.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니까. 바쁘실 테지. 요새는 거짓말 뭉텅이를 태운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분망하니까. 석사란 감정이 드디어 폭발되어 가는 모양이다. 아니 자네는 언제까지 내가 하는 사업을 모두 허위로만 몰아다 붙일 건가? 그건 자네의 곡평일세. 그런 곡평을 하는 자네 자신부터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김진원, 석의 감정이 점차로 흥분돼 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비웃는 어조로 물론 내 자신도 의심하지. 그러나 소위 사업가니 유진이하고 입으로만 떠들며 돌아다니는 자네들의 생활처럼 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허풍선의 생활은 나는 하지 않아. 요사이 정치운동이니 사회운동이니 하고 대문짝 같은 간판을 덜미에 붙이고 다니는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두 글자뿐이야. 그들의 최고 목적이 명함 재료를 장만하자는, 말하고 보면 모두 오호활자의 견선아 의자는 그런 값싼 야심뿐이야. 참으로 자기의 이해하는 자가 하나라 있는 줄 아나? 만일 있다면 그건 인생 생활을 해부적으로 설명하는 소부분의 비평가뿐이겠지. 골통대를 유리 잿더리에 함부로 떤다. 석은 그것을 깨어질까 염려해서 들여다본다. 비평가? 자네 같은 그런 꼬부라진 비평가 말이야? 내 눈으로 보면 자네들 같은 일 없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저 남양군도 같은 열대지방으로 모두 끌고 가서 이마에 비지땀이 철철 흐르도록 개척 노동자로나 사용했으면 꼭 적당하지. 맞아. 우리들의 사명은 어느 때든지 개척이야, 개척. 그건 자네가 잘 아는 말일세. 비평가라는 건 어두운 것은 어둡다라고 하고 밝은 것은 밝다고 비평을 해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막힌 모든 장애물을 알려주는 선도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비평가가 일종의 개척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지. 모닝코트로 싼 자네 같은 거짓말 뭉텅이와는 생활이 전연히 다르니까. 의자에서 일어나서 실내를 거닌다. 석사란 참고 있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돼서 벼랑간 어조를 높이며 자네가 오늘은 나를 모욕하러 왔네 그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허위니 거짓말이니 해서 내 인격 전부를 파멸시키려고 왔구만. 나도 이제는 사회에 상당한 지반을 다져놓은 신살세. 자네 그 곡필에는 나의 신용이 흔들릴 염려는 조금도 없어. 자네 말처럼 나의 생활이나 나의 사업에 어느 점이든지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 그것을 발견을 해내게. 자네 매우 흥분된 모양일세 그려. 좀 참게. 만일 내가 자네 허위를 발견한다고 하면 자네는 신사체면의 낭패가 아닌가? 그러지 말고 좀 냉정하게 생각한 뒤에 그런 단언을 하게. 석사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아니야. 내 생활에는 결코 허위가 없어. 내가 하는 사업도 모두 내가 다 자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남에게 약점을 들릴 것은 조금도 없어.
흥분된 기분을 진정하려고 신뢰를 거닌다. 김진원 다시 한번 석을 쳐다보며 진짠가? 자네가 지금 한 그 말이? 물론 그렇지. 그러면 자네 나하고 내기를 좀 해보려나? 만일 내가 자네의 생활 내부에 허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어떻게 할 터인가? 뭐든지 자네 청구대로 하지. 자네 요새 매우 용기가 늘었네 그려. 그래, 그럼 자네 그 용기를 좀 시험해 볼 겸 내기를 하세. 그럼 어떻게 내기를 할까? 자네 마음대로 무슨 내기든지 하세. 테이블 앞으로 가며 흥분한 동작으로 여송연을 함부로 재떨이에 비벼 꺼버리고 손으로 와락 의자를 당겨서 김과 대조한다. 그럼 우리 이렇게 내기를 해보세. 자네들처럼 금전 만능주의자들은 돈이란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니까 그럼 자네는 자네 재산 전부를 걸고 그럼 자네는 무얼 걸 텐가? 나 말이야. 나는 내 생활에 가장 생명이 있는 비평의 붓을 걸어놓지. 비평의 붓이라고? 기가 막히는 듯이 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만일 내가 지면 내일부터 비평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과거에 썼던 비평까지도 그것은 모두 취소합니다 하고 항복을 할 테란 말이야. 정말인가? 물론 나야 정말이지. 너무 입찬소리 말게. 그럼 내기란 것은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밤 12시까지 자네가 내 생활을 감시해서 만일 내 생활에 허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든지 또 내 자신이 허위에 언동을 한다 하면 물론 그건 내가 지는 거니까 나의 재산 전부를 내기한 대로 다 내놓겠네. 하지만 만일 그런 사실이 없으면 자네가 지는 거야. 뭐? 밤 12시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다 기다려서 뭘 하게? 당장 10분 동안이면 곧 내가 승리를 얻을걸?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 석사란 두 주먹을 쥐고 분에 못 이겨 부르르 떨며 뭐가 어째? 10분 동안이면 된다고? 자네 언제까지 사람을 모욕할 셈인가? 어? 이를 꼭 악문다. 그러지 말고 자네 비평 생활의 전도를 위해서 1시간 동안으로 하세. 김진원 자신이 굳은 태도를 보이며 아니야. 1시간은 다 해서 뭘 하게. 5분 동안도 넉넉하지만 특별히 자네의 그 허위 생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15분 동안만 하세. 에이 아무렇게나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짧았다고 원망을 하지 마라. 자네야말로 15분 동안은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뱃속에 잔뜩 찬 거짓말 뭉텅이가 굴러나올 테니까. 결과는 최후의 문제야. 자 여보게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계약서를 쓰고 각각 도장을 찍세. 테이블 서랍에서 종이를 꺼낸다. 저것 봐. 계약서가 다 뭐야? 어린애 장난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려는 것부터가 허위가 아닌가? 입으로 그런 궤변만 하지 말고 어서 이리 와서 쓰게. 김진원 빙글빙글 웃으며 석의 옆으로 간다. 대관절 뭐라고 쓸 터인가? 석사란 성인한 채로 머리를 직수긋하고 철피를 들어 무엇을 쓴다. 김진원 석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기우시 들여다보며 뭐? 계약서? 소리를 내며 웃다가 뒷짐을 지고 다시 방안을 거닐며 좌편 구석에 있는 삼방형 탁자 위에서 고려자기를 들고 살펴본다. 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무엇을 쓰고 있다가 철피를 탁 테이블 위에 던지며 어서 이리 와. 다 썼으니까 도장이나 찍게. 김진원 급히 앞으로 걸어가며 그래. 뭐라고 썼나? 이리 좀 주게. 석에 손에 들고 있는 계약서를 와락 빼서 들고 읽는다. 계약서라.
경성부 삼청동 38번지 김진원, 동 청진동 2호번지 석사란, 위 양인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당하여 편의상 김진원을 갑이라 칭하고 석사란을 을이라 칭함. 계약의 조건: 서력 1923년 12월 7일 오후 3시 45분부터 동 4시에 이르는 15분간에 갑이 을의 생활에 대하여 허위를 발견하거나 또는 을 자신이 허위에 언동을 하는 때는 을이 자기의 재산 전부를 갑에게 양도함. 단 갑이 위에 기록한 시간 내에 을의 허위를 발견치 못하거나 을 자신이 허위의 언동을 행치 아니하는 때는 갑은 자기의 직업인 비평을 발표치 못하는 동시에 과거에 발표한 갑의 비평은 이를 전부 취소함. 이를 계약함. 위 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한 통씩 소지함. 서력 1923년 12월 7일 위 계약 당사자 김진원, 석사란. 김은 읽기를 마치고 웃음을 못 참아서 상체를 전으로 흔들며 웃는다. 석은 흥분에 못 견뎌서 두 주먹을 쥐고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분해한다. 웃지만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오늘은 내가 용서 못하겠네. 자네 그 일그러진 입에서 비평이라는 뿌리가 쑥 들어가게 할 테야. 김진원, 웃음을 억제하느라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나는 도장이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네. 자네 같은 허위의 신사가 아니니까. 그럼 지장이라도 찍어. 김의 손목을 잡아 끈다. 꼭 찍어야 되겠나? 그럼 찍지. 테이블 위에 놓였던 인주갑을 열고 김은 지장을, 석은 수정도장을 찍어서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지고 양복 뒷주머니에 구겨 넣다가, 김진원 벼랑간 목재시계를 바라보며, 지금 몇 시부터 15분 동안이라고 했지? 3시 45분부터 4시까지라고 계약서에 쓰지 않았나? 김진원 목종을 가리키며, 그럼 지금 꼭 3시 45분일세. 그럼 우리 내기를 정말 시작해 보자고. 하지만 내가 이길 게 사실이니까. 대관절 자네 재산이 얼마나 되나? 또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석과 마주 걸터 앉는다. 암만 싸게 팔아도 시가로 10,000원어치는 되네. 그러면 이 가난한 비평가가 벼랑간의 부르주어가 되겠네 그려. 나중에 한턱은 내가 단단히 하지. 자네 좋아하는 기생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그런데 시간이 되기 전에 자네가 만일 제3자에게 대해서 우리의 내기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예방책을 썼다가는 물론 자네가 지는 거야. 나는 물론 그런 비루한 수단을 쓸 필요가 없어. 자네나 조심하게. 자, 그럼 해보세. 시작! 이때 하녀가 좌편 출입구에서 들어와서, 손님이 오셨어요. 석사란 화가 난 어조로, 손님이라니 누구란 말이야? 없다고 하... 김진원 얼른 석의 말끝을 채서, 누가 없단 말이야? 자네가 없단 말이야? 아닐세. 저 누구란 말이야? 하녀 석의 모양을 살피며, 늘 오시는 설가정 씨가 지금 오셨어요. 석사란 깜짝 놀라며 무엇을 깨달은 듯이 있다가 힘없는 소리로, 가정 씨라니. 머리를 긁는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김진원 얼른 하녀의 말끝을 받아서, 모처럼 오신 손님이시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시게. 다시 석을 향하며, 그럼 나는 몸을 피하겠네. 15분 동안 자네를 감시해야 될 테니까. 하녀가 좌편 출입구로 나가자마자 흑색 양장을 입은 가정이 실내로 들어온다. 김은 그것을 보고 얼른 몸을 피해서 목재시계 뒤로 숨는다.
석은 허둥지둥하며 가정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두어 걸음 앞으로 나가며 가정을 맞는 채 한다. 설가정. 좀 일찍이 오려고 했더니 길에서 부인의 사람을 만나서 좀 늦었어요. 실내를 한번 둘러보며 살피더니 벼란간 태도를 고치며 얼른 석의 앞으로 가서 석의 두 손을 좌우로 잡아서 흔든다. 석사란 목종편을 한번 바라보고 엄연한 태도로 매우 기다렸습니다. 저리 앉으시죠. 테이블 저편에 놓인 의자를 가리킨다. 가정은 석의 태도가 전일과 다른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며 실내를 한번 또 둘러보다가 석이 가리킨 의자에 앉는다. 석은 그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설가정 다시 뒤를 돌아보고 실없는 어조로 오늘은 왜 이렇게 점잠만 빼세요? 오늘 오전에 그 돈 3만 원을 변통하느라고 6은행에나 다녔는데 은행에서도 요새 돈들이 말라서 야단입디다. 차마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지 지배인이 아직 안 왔다는 둥 금고 열쇠를 가진 이가 병이 났다는 둥 별별 거짓말을 다 합디다 그려.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니 남의 그런 공도 모르고 오늘은 왜 저렇게 점잠만 빼는지 몰라? 이리 좀 가까이 와봐요. 벌떡 일어나서 석의 어깨를 잡아당긴다. 이때 목종 뒤에 숨었던 김진호는 얼굴을 쑥 내밀어 그 광경을 보고 싱긋 웃으며 도로 움친다. 석사란 또 목종편을 흘깃 바라보고 오늘은 좀 괴로워서 그래요 몸이. 하지만 뭐 대단치는 않으니까 이따가는 기분이 좀 낫겠죠. 또 어쩌냐게 약주를 많이 잡순 거구려. 남자들은 소위 사교니 뭐니 하고 자기네 몸들도 돌아보지 않고 요리집이나 구락부에서 밤들을 새니까 그렇죠. 정 거북하시면 저 침대에 좀 누우세요. 내가 머리를 좀 식혀드릴 테니까. 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수형 어음 3만 원은 다 충수가 됐겠죠? 글쎄 오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은행을 6군데나 다녔다니까 그래요. 그럼 돈은 여기 가져오셨겠죠? 지금 이 속에 들어있어요. 손에 든 가방을 흔든다. 16은행에서 곧 찾으러 올 테니까 이번에는 속이지 말고 치러야 할 텐데. 김은 목종 뒤에서 석에 속인다 하는 말을 듣고 또 얼굴을 드러냈다가 움친다. 그럼 그 돈은 이리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비밀히 좀 만나볼 사람이 있으니까 얼른 목종편을 바라보고 저 가정씨 일찍 댁으로 돌아가시죠. 설가정 눈초리가 셀쭉해지며 네 그러실 테지요. 비밀히 만나보실 여자가 올 테니까요. 석사란 깜짝 놀라는 듯이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가정씨 외에 다른 여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 농담 마시고 그 돈이나 이리 주시죠. 설가정 태도를 벼란간에 엄숙히 고치며 네 오늘 이 돈을 드리기는 할 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사란 씨의 확실한 대답 한마디를 들어야 되겠어요. 석사란 놀라며 벼랑간에 무슨 말씀인데요? 물론 나는 어느 때든지 가정씨의 힘을 믿고 이번에 회사도 계획을 했고 또 성적이 좀 좋습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나한테 무슨 다른 말을 들을 거야 뭐가 또 있겠어요?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최후 문제 말이에요. 최후 문제라니 우리의 결혼 문제 말이에요. 석사란 목종편을 바라보며 급히 일어서 황황하게 그런 말씀은 우리 내일 하시죠. 조금만 멈추세요. 또 목종편을 바라보며 가정의 말을 막으려 한다. 설가정 앳된 소리로 어조를 높이며 하지 말라고요? 내게는 그 문제가 최후의 생명인데 하지 말란 말이 무슨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1년 반이나 당신하고 교제를 하는 동안에 내 정조에 대한 비난은 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어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친다. 석은 깜짝 놀라며 몸을 소스라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많은 재산도 당신한테 속아서 다 빼앗기고. 황황이 가정의 앞으로 가서 손으로 가정의 입을 막으려 하며 목종편을 돌아다 본다. 가정도 따라서 뒤를 돌아다 본다. 그야 그런 얘기는 이따가 우리 산보하러 가서 조용히 함께 하시죠. 산보요? 누구하고 말이에요? 당신의 제3애인하고 말인가요?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난 이제 안 속아요. 남은 거는 오늘 가져온 이 돈 3만 원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요. 목종의 분침은 5분이 지나서 4시 10분 전을 가리킨다. 석은 점점 몸을 부지할 수 없이 심조해가는 모양이다. 가정씨, 오늘 매우 흥분이 되신 것 같아요. 가정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침실편을 가리킨다. 저 방에 가서 잠깐 누우시죠. 네? 그러시죠. 4시까지는 나한테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결혼, 아니, 그 문제는 우리 다시 결정하시죠. 설가정, 소리를 꽥 지르며 뭐가 어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을 해요. 이 돈이 내 재산의 마지막인 동시에 내가 청구하는 것도 이것이 최후예요. 석사란 목종을 가리키며 조급한 어조로 그저 10분 동안만 참으세요. 오늘은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안 속아요. 벌떡 일어서며 석의 양복자락을 와락 당겨 의자에 앉힌다. 석은 털썩 주저앉는다. 석사란 몸을 뒤흔들고 머리를 두 손으로 북북 긁으며 이거 큰일 났군. 이걸 어쩌나. 두 발을 쿵쿵 구른다. 하녀는 발 구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며 들어오다가 가정이가 석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주저주저하며 저 부르셨어요. 석사란 깜짝 놀래며 하녀를 바라본다. 웬일이야? 누가 불렀는데? 하녀는 어찌된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섰을 때에 좌편 출입구 밖에서 인기척이 나며 흑색 양속 치마와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신식 목도리를 건 염호애가 들어온다. 석과 가정은 깜짝 놀라며 하녀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한다. 염호애 들어오다가 우뚝 서서 석과 가정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안색이 벼랑간에 변한다. 오늘은 매우 재밌게 노시네요. 입대껏 집에서 기다려도 안 오시기에 난 웬일인가 했지요. 다른 때는 내 말 한마디면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대령을 하시던 분이.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석을 쏘아본다. 석사란 호의 앞으로 두어 걸음 나오며 오늘은 집에 손님도 오시고 또 내가 바빠서 아직 못 갔어요. 참 실례했습니다. 하녀는 우두커니 섰다가 좌편 출입구로 나간다. 가정은 일어서서 호혜를 뚫어지게 보다가 목종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는다. 그동안에 석은 호혜를 안내하며 테이블 좌편으로 앉히고 석은 그 맞은편 의자, 조금 전에 가정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가정의 손가방을 얼른 집어서 뒤 호주머니에 넣는다. 염호혜 가정을 가리키며 사란씨, 대관절 저 여자는 누구세요? 네? 석사란 주저하며 저 일갓집 부인 아니 저 손님이에요. 설가정 벌떡 일어나서 호혜를 향하며 그러는 당신은 대관절 누구신가요? 남의 집에 안내도 없이 들어오시는 당신은? 석사란 황망히 저 왜들 이러세요? 염호혜 나요? 나 말이에요? 나는 이 집에 이렇게 안내도 없이 들어올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집은 미래의 내 남편의 집이에요.
석은 급히 호예의 입을 막으려 한다. 당신도 좀 정신을 차려요. 석은 미칠 듯이 황망히 굴며 연하여 목종을 돌아다 본다. 두 여자도 이상스러운 듯이 목종편을 가끔 돌아다 본다. 목종의 분침은 이미 4시 5분 전을 가리킨다. 석은 견디다 못해서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는 것처럼 저 다들 왜 이러십니까? 두 분이 서로 아시고 보면 그러실 처지가 아닌데 이렇게 다투실 거야 뭐가 있겠어요? 두 분이 이러시면 나는 큰일이 납니다. 또 목종편을 돌아다 본다. 설가정, 석의 팔을 와락 잡아당기며 저 사란 씨, 내 앞에서 저런 말을 하게 놔두세요. 얼른 저 여자를 내보내세요. 어서. 저 그저 5분 동안만 좀 참아들 주세요. 염호에 석의 좌편 소매를 또 와락 당기며 대관절, 저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길래 저렇게 뻔뻔하단 말이에요? 말 좀 해봐요. 저 그저 좀 참으세요. 5분 동안만요. 설가정 또 석의 팔을 와락 당긴다. 석은 몸의 중심을 잃어서 쓰러질 듯이 비틀비틀한다. 왜 말을 못하세요? 내 애인이라고 말을 좀 하세요. 염호에 가정을 똑바로 쏘아보며 애인? 애인? 누구 애인이란 말이야? 당신이 누구의 애인이란 말이에요? 이 집 주인의 애인이란 말이에요. 석사란 씨의 애인이란 말이지요. 이제 자세히 알았습니까? 이리 와요 어서. 석의 팔목을 잡아당긴다. 당신이 애인? 무슨 애인이란 말이에요? 돈 되는 애인 말이요? 껍데기 애인 말이에요? 과부의 옷이나 좀 벗어놓고 와서 그래요. 뻔뻔하게. 석을 향하여 얼른 저 여자를 내보내요. 아이 푸네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며 석의 양복 뒷자락을 와락 당긴다. 석은 비슬비슬 넘어지려 한다. 석사라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설가정, 석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바로 말을 해요. 우리가 약조한 대로 대답을 좀 해요. 글쎄 참 갑갑해 못 살겠네. 석사란 고개를 숙인 채로 있더니 무엇을 결심한 듯이 두 주먹을 꽉 쥐고 목정편을 바라다 보며 소리를 꽉 지른다. 글쎄 이놈아, 왜 와서 남의 생활을 이렇게 파멸케 하니? 어? 두 여자는 까닭을 모르고 깜짝 놀라며 목종편을 보다가 다시 석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글쎄 오늘 왜 이러세요? 그저 바로 말 좀 해주세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세요? 설가정 또 석의 옷을 잡아당기며 참말을 좀 해봐요. 나를 사랑한다고 왜 못하세요? 목종은 거의 4시를 치게까지 분침이 진행하였다. 좌편 출입구 밖에서 하녀의 목소리로 저 안 계세요. 오늘은 출입하셨어요. 안 계시다니까 그러세요. 남자 음성으로 아니 계시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못 가겠어요. 밤중이 12이라도 꼭 만나 뵙고 갈 테예요. 내가 벌써 7번이나 속았어요. 오늘 이 수형, 이 어음을 못 받아가지고 가면 나는 내일부터 밥줄이 떨어져요. 하는 남자 소리가 나더니 회색 양복을 입고 옆에 가방을 낀 노수전이가 황황히 들어온다. 하녀도 뒤를 따라 들어온다. 실내에 있는 3명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편을 바라본다. 은행원 노수전. 들어오다가 석과 두 여자가 섰는 것을 보고 주저주저하며 저 수형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그 수형 어음을 꼭 치르실 터이지요. 벌써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김은 목종 뒤에서 얼굴을 내밀어 보며 싱긋 웃고 손가락으로 석을 가리키며 다시 얼굴을 움친다. 석사란 눈을 똑바로 뜨고 수전을 바라보며 저 웬일이세요? 남의 집에 안내도 없이 막 들어오니 저기 나가 계세요. 어음만 치르면 그만 아닙니까? 오늘은 안 돼요. 꼭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어서 3만 원을 치러주세요.
가방을 열며 어음을 꺼낸다. 이번에도 안 치르면 부도를 낼 겁니다. 다 얽어 놓으신 한양 신탁이 둥둥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잔소리 말아요. 돈만 치르면 그만 아닙니까? 뒤 호주머니에서 급히 가방을 꺼내서 지전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메어 붙인다. 자, 이렇게 돈만 치르면 그만 아닙니까? 가정은 석이 지전 뭉치를 매붙이는 것을 보고 방긋이 웃으며 벽편을 향한다. 호에도 물끄러미 지전 뭉치를 바라본다. 하녀는 우두커니 섰다가 좌편 출입구로 나간다. 노수전 지전 뭉치를 보고 벼랑간 공손한 태도로 고치며 그렇지요. 원래 신용이 계시던 터이니까요. 그렇게 연기를 해드린 겁니다.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지전 뭉치를 집으며 모두 100원짜리네요. 석사란 아무 말이 없다. 염호에 석의 팔을 당기며 이제 우리 저리로 들어가요. 설가정 석의 옷자락을 당기며 가긴 어디로 가요? 염호에 남이야 어디로 가든지 당신이 웬 참견이에요? 어서 저 여자를 좀 내보내요. 누구를 내보내란 말이야? 노수전은 지전 뭉치를 끌으려 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 여자를 바라본다. 염호에 석의 몸을 흔들며 참말을 해요, 참말을. 설가정 석의 옷자락을 와락 당기며 왜 글쎄 참말을 못하고 그러세요? 이때 목종이 내시를 울린다. 김진호는 목종 뒤에서 무거운 어조로 참말은 내가 하지. 잠깐만 기다려요.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놀래며 가정과 호에는 석의 좌우편에서 석의 허리를 끼어 앉는다. 수전은 만지고 있던 지전 뭉치를 얼른 가방에 쳐넣어 옆에 끼고 좌편 출입구로 달아난다. 참말은 내가 하겠소. 이 세상에 참말은 꼭 한마디가 있지. 오직 현실이라는 것뿐이야. 석을 향하여 인제는 자네가 졌으니까 내기 시행을 해야지. 손을 내밀며 어서 자네 재산 목록을 내놓게. 이 거짓말 뭉텅이야. 석사란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설가정 석의 허리를 슬그머니 놓고 석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거짓말 뭉텅이? 사란씨 그럼 입대껏 나를 거짓말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네? 석사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있다. 염호에 그럼 나한테도 거짓으로 사랑을 했단 말씀인가요? 석을 뚫어지게 본다. 물론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노수전 이것 봐라. 여긴 모든 것이 거짓말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만. 우선 이 돈이나 좀 얼른 세어봐야 되겠네요. 가방에 넣었던 지전 뭉치를 황황히 꺼내서 펴보다가 상체를 뒤로 벌떡 젖히며 깜짝 놀란다. 이거 하얀 100원 백색 지전이야. 지전처럼 우린 흰 양지 뭉치를 꺼내들고 이거 참 큰일 날 뻔했구려. 이 양지 뭉치를 그대로 갖고 갔더라면. 손길로 자기 목을 베는 흉내를 내며 단박 이것이 될 뻔했구려. 사람 살려줘. 지전 뭉치를 김진원의 앞으로 내밀며 그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이렇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거짓말이죠. 알고 보면. 설가정 따라서 웃는다. 염호에 똑바로 석을 쏘아보다가 악마, 악마, 이 악마야. 발을 동동 구른다. 하녀가 급히 들어오며 한양신탁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전한다. 석사란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어조로 모든 것이 파멸이다.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일시에 석을 바라본다.
김정진 작가의 희곡 15분간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에 오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생 목록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